안녕하세요. 중년정보왕입니다. 혈당 스파이크에 숨겨진 진실, 공복 혈당 정상이어도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중년정보왕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왜 자꾸 피곤하고 졸릴까? 식사 후에만 혈당이 치솟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인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 건강검진으로도 잡아내기 어려운 혈당 스파이크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새벽 현상과 소멀지 현상의 차이점, 그리고 혈당 측정 시간대별로 숨겨진 의미들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당 패턴이 정상인지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섹션 1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인가? 혈당 스파이크의 정의.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 혈당이 급속도로 치솟았다가 급격히 내려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공복일 때의 혈당과 식사 후 1시간 이내 혈당이 50mgdl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는 왜 건강검진으로 발견하기 어려운가?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검사 수치만 측정하면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혈당 기준은 정상인 공복 100mgdl 이하, 식후 140mgdl 이하 당뇨 진단, 공복 126mgdl 이상, 식후 200mgdl 이상, 당뇨 전 단계 이 두 수치 사이입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이 90mgdl로 정상이어도 식사 후 180mgdl까지 급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발견할 수 없죠. 혈당 스파이크에 숨겨진 위험성.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결국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큰 오해입니다. 이 혈관 손상.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때마다 혈관벽에 상처를 입힙니다. 마치 높은 압력의 무리 호스를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죠. 2. 염증 반응 증가. 혈당 급상승 시마다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동맥경화,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3. 췌장 베타세포 손상. 급격한 혈당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점차 기능이 떨어집니다. 섹션 2 혈당 스파이크에 숨겨진 증상들. 대부분 놓치는 초기 신호들. 1. 식후 극심한 졸음. 점심 식사 후 따뜻한 봄볕이 스며드는 창가에 앉아 있으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는 경험, 단순한 충곤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이후 급하게 떨어질 때는 뇌가 포도당 부족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극심한 졸음이 쏟아지죠. 2. 식사 후 2-3시간 뒤에 갑작스러운 배고픔. 정상적이라면 식사 후 4-5시간은 포만감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면 급격히 떨어진 혈당 때문에 몸이 다시 음식을 찾게 됩니다. 3. 식사 후 집중력 저하. 밥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져서 일이 손에 안 들어온다는 증상도 혈당 스파이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식사 후 심장 두근거림. 혈당이 급상승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가끔 밥 먹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장기적 유지되면 나타나는 신호들. 1. 체중 증가, 특히 복부 비만.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면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특히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2. 만성 피로.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 몸이 계속 스트레스 상태에 있게 되어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3. 면역력 저하.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섹션 3 새벽 현상 vs 소멀지 현상의 진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두 현상.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면 밤사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치료법이 정반대여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새벽 현상돈 퍼나먼한 발생 메커니즘은
새벽 4-8시경에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각성을 위한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등이 나오면서 간에서 포도당 생산이 증가하죠. 정상인은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을 적절히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지만 당뇨병이나 전 단계인 분들은 이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새벽 현상의 특징으로는 밤사이 저혈당 없이도 아침에 혈당 상승한다. 3시의 혈당을 측정해보면 소모기 현상과 달리 저혈당이 없다. 주로 새벽 4-8시 사이에 발생한다. 당뇨병이 진행할수록 더 심해진다. 새벽 현상 치료법으로는 저녁 늦게 중간작용 인슐린 투여, 저녁 식사량 조절, 취침 전 가벼운 단백질 섭취한다가 있습니다. 이 소멀지 현상 소모기 이펙트. 소멀지 현상은 오스트리아의 의사 소모기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소멀리지 현상 발생 메커니즘은 밤사이 저혈당이 발생하면 우리 몸은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 글루카곤,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을 대량 분비합니다. 이 때문에 아침에는 오히려 혈당이 높아져 있게 됩니다. 소멀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날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 가다 투여했을 때 저녁 식사량이 너무 적었던 경우, 과도한 운동 후 음주가 있습니다. 소멀지 현상 특징, 새벽 2-4시경 저혈당 선행한다. 아침에 혈당 반등 상승한다. 종종 악몽, 식은땀, 두통 등의 저혈당 증상이 동반한다. 과다한 인슐린 투여에 의해 새벽에 저혈당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몸의 반응으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된다. 소멀지 치료법, 인슐린 용량 감소시키기, 취침 전 간식 섭취한다. 운동 시간과 강도 조절한다. 새벽 현상과 소멀지 구분하는 방법은 새벽 3시 혈당 측정이 핵심입니다. 새벽 현상은 3시 혈당 정상하고 아침 혈당 상승합니다. 소멀지 현상은 3시 혈당 저하하고 아침 혈당 상승합니다. 섹션 4 혈당 측정 시간대별 숨겨진 의미. 각 시간대별 혈당의 의미. 1. 공복 혈당. 공복 혈당이란 아침 기상 직후 재는 것을 말합니다. 공복 혈당의 정상 범위는 70-100 mgdl. 공복 혈당의 의미는 밤사이 간의 포도당 생산과 인슐린 기능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의점으로는 새벽 현상이나 소멀지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식후 1시간 혈당. 식후 1시간 혈당의 정상 범위는 140 mgdl 이하. 식후 1시간 혈당의 의미는 췌장의 1차 인슐린 분비 능력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 혈당이 가장 높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3. 식후 2시간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의 정상 범위는 140 mgdl 이하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의 의미는 전체적인 혈당 조절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주로 측정합니다. 4. 식후 3-4시간 혈당. 식후 3-4시간 혈당이 공복 혈당과 비슷해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후 3-4시간 혈당 의미로는 인슐린의 지속 효과와 혈당 안정성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너무 떨어지면 반응성 저혈당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위험 신호들. 패턴 1 공복 혈당은 정상, 식후 혈당만 높은 경우. 이는 초기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미 혈당 조절에 문제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패턴 2 식후 1시간보다 2시간 혈당이 더 높은 경우. 정상적이라면 1시간 혈당이 최고점이고 2시간에는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 2시간 혈당이 더 높다면 인슐린 분비가 지연되거나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패턴 3 식후 3-4시간에 과도하게 떨어지는 경우.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과도한 인슐린 분비로 인해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때 극심한 배고픔, 떨림,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패턴 4 혈당 변동폭이 큰 경우. 하루 중 혈당의 최고치와 최저치 차이가 60 mgdl 이상 나면 혈당 변동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섹션 5 혈당 스파이크 예방과 갈리버. 식사 관련 전략. 1.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섭취하기.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폭을 30-50% 줄일 수 있습니다. 2. 식사 시간 조절.
천천히 먹기 20분 이상 소요할 것.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더 급격히 올라갑니다. 3. 탄수화물 선택법. 정제 탄수화물 대신 복합 탄수화물 선택하기. 현미, 귀리, 콩류 등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4. 식사 조합의 중요성. 탄수화물 단독 섭취 금지하기. 항상 단백질, 지방, 섬유질과 함께 섭취한다. 운동 전략. 1. 식후 운동의 타이밍. 식후 30분-1시간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20-30% 줄일 수 있습니다. 2. 운동 강도 조절. 중강도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1. 수면의 질 개선. 7-8시간 충분한 수면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2.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올립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합니다. 3. 충분한 수분 섭취. 탈수 상태에서는 혈당이 더 높게 측정됩니다. 하루 1.5-2L의 물 섭취 권장합니다. 보조요법들. 1. 식이섬유 보충. 식사 전 식이섬유 보충제 섭취합니다.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식초의 활용. 식사 전 희석한 식초 섭취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계피, 크롬 등의 천연 보조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지만 보조적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핵심 정리. 혈당 스파이크는 건강검진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숨겨진 위험입니다. 새벽 현상과 소몰지 현상은 완전히 다른 원인과 치료법을 가졌습니다. 혈당 측정 시간대별로 각각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식후 졸음, 집중력 저하 등이 혈당 스파이크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이번 주부터 시작하기. 식사 순서 바꿔보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식후 10분 산책 습관 만들기. 하루 중 3번 이상 혈당 측정해보기. 2주 후 점검 상황. 식후 졸음이 줄었는지 확인하기. 혈당 패턴 변화 관찰하기. 체중 허리둘레 변화 체크하기. 1개월 후 목표. 혈당 변동폭 50mgdl 이하로 유지. 식후 2시간 혈당 140mgdl 이하 달성하기. 만성피로 개선 여부 평가하기. 주의사항과 당부. 혈당 관리는 마라톤입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혈당 패턴 변화 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진행을 늦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당 관리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건강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치료나 관리 방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